반갑습니다 여러분. 10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학 영역의 확률과 통계의 해설을 맡은 저는 심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지막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죠. 이제 남은 거는 수능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3월 전국연합, 4월 전국연합, 6월 모의평가, 7월 전국연합, 9월 모의평가, 10월 전국연합, 그래가지고 올해에만 여러분들이 6번째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녹화 시점으로 보면 35일이 남아 있습니다. 35일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의 점수를 얻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아직도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35일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35일이라는 시간이 누구한테는 되게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아주 소중하고 긴 시간일 수 있다. 생각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이 확률과 통계 8문항이죠. 우리 8문항을 풀어보면서 바뀌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 그러면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 보는 과목 중에 하나일 것이다. 1단원에 5개 유형, 2단원 확률에서 5개 유형, 3단원 통계에서 6개 유형, 2단원도 6개 유형. 그러니까 1단원 5개, 2단원 6개, 3단원 6개. 그래서 총 17개 유형 중에 이번 시험에서도 8개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죠. 조금 넓게 잡아주면 9개 유형, 2개의 유형이 하나의 문제로 합쳐져 있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단원 경우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확률의 6가지 유형이라고 한다면 수학적 확률, 확률의 덧셈 정리, 여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그다음에 통계 6가지 유형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또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 이항 분포. 그 다음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 정규 분포. 그 다음 추정. 추정이 이제 2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이해하는 거와 그다음에 신뢰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맞출 수 있나? 좀 겁먹은 유형 같은 거 있으면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노력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된다. 근데 이렇게 확률과 통계만을 하지 말고 수1도 마찬가지고 수2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출제되는 유형이라는 거는 모든 문항들이 새롭게 출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간다면 이 35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절대 수학이라는 과목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수학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를 꼭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넘치게 이 해설 내용을 통해서 우리 수학의 이 확률과 통계의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고의 알고리즘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2점짜리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B, N, P,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N, P. 그때 평균이 주어졌죠. 그럼 평균은 뭐야? NP. 우리 친구들이 이항 분포에서 정말 잘하는 게 이항 분포, 평균 NP, 분산 NPQ 너무 잘하죠. 기계적으로 갈 수 있죠. 그럼 45가 N이었으니까 이거의 P, NP가 평균인데 평균이 얼마다? 15다? 그럼 P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45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P값은 얼마다? 3분의 1이라는 이 값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여기에 어떤 사족을 붙일까요? 이거는 통계 유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째 유형인 거고,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 분산만 알면 되는 거죠. 평균 NP, 분산 NPQ. 근데 다만 확률 변수 X가 뭐냐라는 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A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는다면 그때 우리가 NA 독립시행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때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고,
그때의 확률들이라는 게 전부 독립시행의 확률들이에요. 그래서 그 독립시행의 확률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공식화 시키는 거죠. 유도한 결과를 가지고 그냥 평균은 NP, 분산 NPQ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점짜리 문제 뭐 틀린 친구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률 거의 100%에 육박하는 문제다. 24번 가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 그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독립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덧셈 정리에서 배반, 그다음에 곱셈 정리에서 독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이라는 거는 이 단어에서도 주는 의미가 있잖아. 배반. 난 너랑 싫어.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게 A 사건이 이렇게 있고 B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얘랑 걸쳐지는 부분이 없는 거야. 걸쳐지는 부분이 없는 거야. 마치 두 집합으로 얘기한다면 서로소 이런 모양처럼. 그래서 이제 합사건이라고 했으니까 합사건 덧셈 정리에 의하면 A 사건에다 B 사건 더하고 동시에 일어날 사건을 빼줘야 되는데 확률을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니까 너는 PA 더하기 그냥 PB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준 게 합사건의 확률인데 빼줄 게 없잖아. 예.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걸 통해서 요런 내용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 합사건이라는 건 너하고 너를 더한 게 6분의 5다라는 얘기고 이건 여사건 나오고 있네요. A가 아닌 확률이 4분의 3이야. 그러면 A가 A일 확률은 얼마야? 여사건 확률에 의해서 1에서 얘를 빼줄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너가 4분의 1이야. 너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의 확률을 더해줘야지 이게 6분의 5가 되겠느냐 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할 확률 PB라는 것은 6분의 5에서 얘 넘어가니까 4분의 1을 빼주면 된다. 12로 통분 10 마이너스 3 그래서 12분의 7이라는 이런 확률 B의 확률을 우리는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유형은 확률의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 내용 보이시죠? 덧셈 정리. 거기에서 배반일 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0과 같다. 이게 원래 이거라고요. 이게 덧셈 정리의 내용이라고요. 합사건의 확률은 A에다 B 더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준다. 그리고 얘가 여사건의 확률이죠. P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빼준 게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해주면 너가 1이 된다라는 뜻이죠. 왜요? 너하고 너를 보면 이게 서로 배반이야. 배반. 그러니까 너에다가 너를 더하면 그게 전체가 돼버리는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A 사건이 이렇게 있고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었을 때 A와 A가 아닌 걸로 딱 나와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에다가 너를 더하면 전체 1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엄밀히 얘기하면 배반 사건의 개념이 여사건의 확률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가시면 뭐 어떤 식의 이런 확률값 계산 문제는 늘 나오는 거니까 확률값 계산 문제에서 배반, 덧셈 정리,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식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독립식 계산하는 거 이런 문제, 기출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률 문제였고 25번 0, 1, 2 중에서 숫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중복을 허락하여 자 우리는 중복을 허락하는 거는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야. 아니, 그걸 모르진 않잖아요. 근데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 중복해서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중복 조합이 아니야? 뽑아서 뭐해? 일렬로 나열해? 중복 순열 문제구나. 이 문제는 중복 순열의 문제구나. 우리가 n파이 r 이런 거 하죠? n의 r제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시키는 방법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0, 1, 2 가지고 뭐 1, 2, 1, 1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뭐 1, 0, 2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쭉 있겠구나. 근데 각 자리 수의 합이 7 이하인 자연수의 개수야. 너 되네? 7 이하? 7 이하.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7 이하보다
얘보다 얘가 아닌 거 7 이하가 아닌 게 뭐야? 7보다 크다 아니야. 그럼 자연수니까 합은 8 이상이 되는 걸 얘기하네? 8 이상?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에서 0, 1, 2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다 더한 게 8 이상이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2 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를 세는 것보다 얘를 세는 게 더 빠르겠지. 그래서 전체 우리 경우의 수에서 7 이하인 거 그거의 여사건 8 이상인 걸 빼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중복 순열의 개념 들어가 있죠. 중복 순열의 개념. 그 다음에 여사건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봐. 그럼 네 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해설지도 봤어. 해설지가 너무 친절한 거야. 그럼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1이나 2. 얘가 1이나 2. 여기는 0, 1, 2. 여기도 0, 1, 2. 여기도 0, 1, 2. 이렇게 생각해서 2 곱하기 3의 세제곱 27에다가 했으니까 54가지. 뭐 이렇게 해설지에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복 순열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잖아. 중복 순열. 그러면 우리는 앞에 0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생각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그런데 네 자리 자연수가 안 되는 거는 여기에 뭐가 온 거야? 0이 온 거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너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빼주겠다 이거지. 그럼 여기에 0, 1, 2, 0, 1, 2, 0, 1, 2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택하는 세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빼주면 되는 거죠. 3의 4제곱 81가지에서 3의 세제곱 27가지를 빼니까 얘가 54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공식 적용을 시켜보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수준으로도 풀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중복순열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준다. 근데 그 중에 이 54가지 중에 답을 보면 54가 없어.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 어떤 조건? 숫자의 합이 7 이하인 거. 다 7 이하야. 그런데 뭐만? 2 이렇게 4개 뽑은 거만 얘가 7 이하가 되지 않는다고. 2를 3개 뽑고 1을 넣든 0을 넣든 얘는 합이 7이고 얘는 합이 6이 돼버린다고 나열해봤자. 그러니까 너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뭐 어떤 위치 변화가 없잖아. 2222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최종적인 거는 54에서 1을 빼서 53가지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얻어내 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25번의 문제는 중복 순열의 개념.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늘 이런 생각 많이 가죠.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 의심해. 그냥 두 번째가 뭐 이상 뭐 이하. 느닷없이 왜 선생님이 이거를 7 이하로 조건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왜 여사건을 써버리고 있냐 이거지. 뭐 이상 뭐 이하의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여사건을 적용시키고자 생각한다 이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학생들이 맨날 얘는 잘해. 얘 어설펐지만 요즘은 잘해. 뭐 이상 뭐 이하가 나오면 여사건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죠. 근데 이것도 생각하세요. 합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여사건을 해보는 경우가 있어. 합사건 하려면 아까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A 구하고 B 구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 구해야 돼. 3번 구하죠. 그런데 그거에 여사건 그래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A가 아니면서 B도 아닌 거는 요거밖에 없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사건이 더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사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6번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너는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야. 실내 구간에 대한 거는 그냥 공식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표본 평균 X바가 있습니다. X바 마이너스 95% 신뢰도에 대한 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m이라는 것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신뢰 구간이야. 95%에 대한 신뢰 구간. 그러면 지금 다 넣어주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16? 아, 너가 16. 너가 16. 네. 표준 편차가 16. 표본이 64개 이미 추출. 표본이 64라는 거 알잖아요. 그 64에 루트 씌웠어. 얼마? 8. 64에다가 루트 씌웠어? 8. 이렇게 되니까 아, 너가 얼마야?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너가 2. 그러면 1.96 곱하기 2니까 3.92가 되겠죠? 아, x바에서 3.92를 빼준 것보다 커나갖고 m이라는 것이 x바에다가 3.92를 더해준 거와 같다는 거지. 이런 신뢰 구간이야. 그런데 그 신뢰 구간이 너다 이거지. 아, 그럼 너가 240.12라는 얘기고 너가 A야. 너가 A. 그래서 x바 찾으래. 그럼 너 넘겨서 더해주면 되니까 x바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 3.92 더해주니까 244.04가 되겠네. 244.04. 그럼 244.04에다가 3.92를 더해준 게 A네. A라는 거는 얘에다가 3.92를 더할 거야. 그러니까 247.96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너 두 개를 더하래. x바에다가 a를 더하래. 그 두 개 더하니까 480에서 하나 올라오니까 90. 아, 1이 있는 것 같은데 얘를 계산하니까 1 더 올라와. 492. 뭐 산수 덧셈 뺄셈만 하면 돼. 왜 이 문제가 신뢰도에 대한 게 덧셈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냐? 신뢰 구간의 이 공식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걸 딱 알아버리니까 얘기는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문제는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식에다가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95% 신뢰도 신뢰 구간, 99% 신뢰도 신뢰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것만 따져주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 의자가 있어. 1, 2, 3 여기 안 보이니까 안쪽에 지금 적어놨어. 4, 5, 1, 2 뭐 어디에 있어가지고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있는 거야. 8개의 자연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형으로 배열할 거야. 아, 원순열 문제군요. 원순열 문제네. 아니, 원형으로 배열할 건데 이게 원순열인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소가 돼야 된다? 서로소? 그러니까 짝수들은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와 3은 서로소야. 근데 2하고 4는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짝수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순열을 할 때 이 어떤 거를 나열할 때 순열의 개념에서 이웃하면 묶는 거고 이웃하지 않으면 후배열이야.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우죠. 이웃한다 그러면 얘는 묶어서 계산하고 묶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후배열을 하는 거야. 후배열. 후배열. 나중에 나열해라 라는 뜻이야. 그러면 2, 4, 6, 8은 서로 붙으면 안 되거든.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근데 2, 4, 6, 8은 나중에 배열하자고요. 얘네들은. 그러면 1부터 8까지 해서 2, 4, 6, 8 빼니까 남는 게 뭐 있어? 1, 3, 5, 7이 남았네. 1, 3, 5, 7. 그러면 1, 3, 5, 7을 먼저 원형으로 나열을 하세요. 여기다가 1, 3, 5, 7 이렇게 나열을 할게. 그리고 2, 4, 6, 8 이 네 개가 어찌됐든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6이야. 다른 거는 1이나 5나 7은 2, 4, 6, 8과 만나더라도 다 서로 소가 되는데 이 6은 3과 만나면 서로 소가 아니야. 그죠? 아니 6은 1, 2, 3, 6이 약수고 얘는 1, 3이 약수니까 공약수가 1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 1, 3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부터 먼저 이제 우리는 얘를 후배열 하는 거야. 먼저 배열했어. 이제 후배열 할 건데
단지 너랑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죠. 옵션이죠. 자, 그래서 1357을 원형으로 배열할 거니까 원순열 n-1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눈다. 이 개념이니까 4 팩토리얼 4로 나눠 3 팩토리얼이 될 거고, 이런 한 가지가 나온 거죠. 대표적인 게 그 각각에 대하여 곱하기. 그러면 6이 어디 들어가야 돼? 6은 여기나 여기에 올 수 없어. 그리고 자리는 이제 픽스된 거야. 3 옆에 누가 왔냐? 3보다 요쪽에 3보다 요쪽. 시계 방향 쪽, 반시계 방향 쪽. 그럼 위치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원순열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6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여기는 안 돼? 그럼 너나 너에 올 수 있지. 몇 가지 선택? 2가지. 2C1 곱하기. 그럼 6이 여기 왔어. 그럼 너는 처리했어 이제. 그럼 남은 건 248. 여기에 248을 그냥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지. 일렬로. 그게 얼마야? 3 팩토리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 문제를, 물론 이거를 먼저 2468을 원형으로 배열을 하고, 또 이 2468에서 6과 3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5, 7을 나열을 해. 그래도 똑같아. 그런데 저는 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열을 할 때는 이웃한다. 아니 얘가 이웃할 거니까 그냥 얘네들은 일심동체야. 묶어 그냥 하나로. 근데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웃하지 않게 나중에 배열하는 거야. 그걸 후배열이라고 선생님은 얘기하는 것 뿐이고, 항상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계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3팩토리얼 66에 36에 2 곱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72다라는 정답을 얻어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규 분포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인데 분산이 같아? 분산이 같다라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수능 특강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제가 올해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를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이걸 질문했었어. 이런 질문을.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fx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지금 fa 값과 f3a 값이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잘랐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a란 뜻이야. 여기가 3a란 뜻이 되겠지.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너가 얼마가 되는 거야? 2a가 되겠죠. 납득되시죠? 그런데 이게 fx인데, 그러면 gx가 어떻게 그려지냐? gx는 최대값은 같은 거야. 표준 편차가 같으면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gx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수능 특강에서도 있었어. 근데 학생의 질문은 뭐였냐면, 선생님 이게 표준 편차 분산이 같다라고 해서 이 최대값이 꼭 같다라는 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이런 거 있잖아. 확률 밀도 함수 식. 그 식에 의하면 충분히 증명이 돼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 본다라는 거지. 그러면 gx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gx라는 게 g2a랑도 같은 값이어야 되잖아. 요 값과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 그럼 gx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러면 여기에 대칭이 있지. 대칭이. 그래,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2a, 3a, 그러면 얘가 4a 이렇게 돼버리겠네. 의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있잖아. y가 2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대칭이 여기 있었어. 2a가 여기 있어.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보다 더 크네. 이게 아니란 얘기지. 이쪽으로 안 온다는 얘기야. 그래, 이쪽으로 가주면 되잖아. 2a 여기를 0 이렇게 잡아줄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2A 이렇게 되겠네. 뭐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준다면 GX가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이게 GX의 그래프였다라는 거지. 이게 GX의 그래프였던 거야. 그래야지 2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692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알아내야 되는 게 평균이 얼마야? A다라는 것도 알아내야 되는 거고. 확률 변수 Y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Y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건데 평균이 A고 표준 편차 시그마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X라는 것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건데 평균이 2A고 표준 편차는 같은 거잖아. 분산이 같다고 했잖아. X의 분산이나 Y의 분산이 같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본다면 딱 이거네. 그러면 여기가 평균이니까 요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요 확률이 얘가 0.1915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표준화 시켰을 때 너가 0이었으니까 평균이 1915 나오는 거 너가 0.15에 해당되는 거네. 0.5에 해당되는 거네. 표준화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확률 변수 G로 바뀔 거고 2A에서 얼마 빼줘? 평균 A를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G가 얘가 시그마 분의 A보다 작거나 같을 이 확률이야. 이 확률이 0.6915야. 그럼 우리는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5니까 0부터 G가 시그마 분의 A까지의 요 확률이 0.1915가 된다. 그래서 너가 얼마다? 너가 0.5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0.5. 이게 구하라는 건 이거네요. 이거네요. 그럼 표준화 시켜버리세요. G 0에서 2A를 빼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3A에서 2A를 빼니까 A. 그리고 뭘로 나눠?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시그마 분의 A가 0.5야. 얘가 0.5야. 0.5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부터 G가 0.5까지의 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요 확률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0.5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 0부터 0.5까지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되니까 0.5328이라는 이런 확률 값을 생각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네. 이거 정규 분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곡선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주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문제가 되겠다. 이게 늘 우리가 연습하는 문제 아닙니까? 자, 2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9번 문제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를 보면 물론 이제 해설지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로 빼요. 그거 해설지에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어쨌든 좀 다른 방식을 또 보여드리는 것도 좋으니까 얘는 자연수를 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고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얘랑 얘를 곱한 게 0이다라는 얘기는 A하고 B가 같거나 또는 B하고 C가 같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또는 이 사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사건의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A하고 B가 같으니까 1보다 커나 같고 A하고 B가 같아. 근데 뭐 B를 써? 이거 C, 그 다음 8 이래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A가 결정되면 B는 저절로 나와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너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몇 개의 숫자가 있었어? 8개에서 등호 들어갔잖아.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택하는 방법이야. 얘는 9C2가 되는 거고 98을 2로 나눴으니까 36까지야. 너가 36까지가 나와. 그럼 너는 안 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너 해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A가 있고 B가 있는데 너가 결정되면 C가 결정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너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면 C가 결정되면 끝나는 거잖아. 너는 8 이하였고.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너도 몇 가지야? 36가지가 되겠네. 근데 우리가 합사건
이거 또는 이거 경우의 수에서 이거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거 빼잖아. 동시에는 뭐야?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대. 그럼 동시라는 건 A하고 B하고 C가 전부 같은 거잖아. 그럼 전부 같은 건 몇 가지가 있어? 8가지지. 전부 1로 갖고 2, 3, 4, 5, 6, 7, 8. 그러니까 더하고 빼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72에서 8을 빼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4가지가 정답이 된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풀어드린 거예요. 해설지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여사건이 뭐냐 이거야. A가 B랑 같거나 또는 B가 C랑 같다의 여사건은 모두 다르다야.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A, B, C가 모두 다르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 서로 다른 8개에서 그냥 3개의 숫자를 선택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럼 8, 7, 6, 3팩토리얼 6으로 나누니까 8, 7에 56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그러면 8개에서 8H3 그러면 10C3이 되는 거고 10C3 120. 그래서 120에서 56을 빼서 64라는 게 이게 해설지야.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고 해설지의 방식도 있다. 중복 조합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국연합 10월 전국연합 문제를 보면 중복 조합만 낸 건 아니야. 그 안에서 경우의 수를 카운트할 때 여사건을 이용할 수도 있고 덧셈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앞에 문제도 그랬잖아요. 자, 30번 문제. 뭐 30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가지 않았었을까? 문제 해석만 잘하면 얘기는 끝나버린다. 주머니에 1, 2, 숫자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2개와 1, 2, 3 검은 공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시행을 할 거냐면 여기서 공 2개를 꺼낼 거야, 내가. 공 2개를 꺼내서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이면 같은 색이네. 흰 거를 뽑았다든지 검은 거에서 이렇게 2개가 같다면 둘 중에 하나를 임의로 하나를 다시 주머니에 넣을 거야. 그런데 색이 다르면 내가 이렇게 뽑았거나 이렇게 뽑았거나 뭐 이렇게 뽑았다 색이 다르면 그냥 주머니에 다시 넣지 마. 같으면 넣을 거고요. 하나를. 다르면 넣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시험을 한 번 한 후에 주머니에 들어. 그러니까 내가 2개를 뽑았고 어떨 때는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넣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시행 후에 주머니에 들어있는 모든 공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이거 조건부 확률이네. 조건부 확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일 때만 생각하는 거야? 그 합이 3의 배수일 때만을 고려해라. 그때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공이 서로 다른 색이었을 확률을 찾아봐라. 한 명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안경 낀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봐라. 그럼 전체는 안경 낀 학생, 그 안경 낀 학생 중에 여학생의 비율을 따져내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야. 그러면 뽑아봅시다. 아니 얘를 기준으로 5개에서 2개를 뽑는 건 10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흰 거 1과 흰 2를 뽑을 수도 있고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흰 1을 뽑고 이 검 1을 뽑고 흰 1에 검 2를 뽑을 수 있고 흰 1에 검 3을 뽑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너를 뽑았어. 흰 2를 뽑았을 때 검 1을 뽑을 수 있고 흰 2를 뽑았을 때 검 2를 뽑을 수 있고 흰 2를 뽑았을 때 검 3을 뽑을 수 있는 거고 검 1을 뽑았을 때 검 2를 뽑을 수 있고 검 1에 검 3을 뽑을 수 있고 검 2를 뽑았을 때 검 3을 뽑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OCE 10가지가 있는 거야. 그때 이제 하나씩만 해보면 돼. 일단 얘 같은 색이네. 그럼 하나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너를 뺐잖아. 그럼 1, 2, 3, 3의 배수야 지금 합이. 근데 뭔가 하나 들어오면 3의 배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탈락. 3의 배수일 때만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너를 뽑았대.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2, 2, 3이야. 다 합치면 얼마야? 7이야. 7에다가 하나가 들어와도 1이 들어오잖아. 그럼 8이야. 3의 배수가 안 되잖아. 너도 탈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봐라. 우리가 같은 색이면 하나를 집어넣을 거고 얘 색이 다르니까 끝난 거야. 얘는 이렇게 뽑아버렸으면 이걸로 주머니에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너는 흰1 검 3, 흰1 검 2 이렇게 뽑았어. 그럼 지금 색이 다르잖아. 그럼 3의 배수. 넌 되네. 넌 3의 배수 되네. 맞죠? 그 다음에 흰1 검 3 이렇게 뽑았어. 색이 다르니까 더 이상 넣을 거 없고 나머지가 3의 배수해야 되는데 안 되네. 안 되네. 그 다음에 흰 2, 검 1 이렇게 뽑았어. 이렇게. 그럼 색이 다르잖아. 집어넣을 거 없어? 그럼 3의 배수. 너 맞네. 3의 배수. 그 다음에 흰 2, 검 2 이렇게 뽑았어. 근데 색이 다르니까 이제 안 넣어줄 건데 1, 2, 3 하면 3의 배수 아니잖아. 너 탈락. 합의. 흰 2, 검 3 뽑았어. 색이 달라? 그러면 요걸로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 탈락. 그 다음 검 1, 검 2 이렇게 뽑았어. 같은 색을 뽑았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6이야. 1을 넣든지 2를 넣어줘야 되잖아. 그럼 3의 배수가 안 되잖아. 너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검 1, 검 3을 뽑았어. 검 1, 검 3 너를 뽑았어. 그럼 얘는 5야. 1을 뽑아서 같은 색이니까 하나 넣어줘야 되잖아. 1을 넣어주면 1, 1, 2, 2니까 6이 되잖아. 너 되는 거야. 검 2, 검 3을 뽑았어. 네. 그럼 여기서 하나를 넣어줄 거야. 그런데 너니까 1, 1, 2니까 2를 넣어주면 2, 2, 1, 1 3의 배수 되네. 되는 건 이거야. 납득됩니까? 자, 그러면 5가지 중에 내가 이렇게 뽑는 거는 10가지가 전체가 OC2가 10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의 확률이 너가 10분의 1이야. 이렇게 뽑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건 10분의 1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더 곱셈 정리가 들어가지. 얘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 1, 1, 3 이렇게 뽑아줬을 때는 1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1과 3 중에 1을 뽑아서 넣어줘야지 주머니 안에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곱해지겠지. 너도 마찬가지 개념이었고. 그래서 너가 20분의 1, 너가 20분의 1, 그럼 너는 20분의 2, 너가 20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조건부 확률 지금 공에 적혀있는 시행을 한 번 한 후 들어있는 모든 공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모두 20이라고 했으니까 20을 매번 다 적지 말고 그냥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도 되죠. 20분의 어차피 분자도 이거니까. 그 중에 이게 3의 배수일 때야. 근데 꺼낸 공에 두 개의 공이 서로 다른 색? 다른 색. 다른 색. 같은 색, 같은 색. 그러니까 너일 확률이잖아. 2 더하기 2 이거죠. 이해돼요? 20분의 2 더하기 20분의 2. 어차피 분모 분자 20 곱해버리면 분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너가 6분의 4니까 3분의 2 약분해서 요게 PQ. 그래서 P 플러스 Q가 5라는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구해내 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이게 30번이 조건부 확률로 나오니까 뭐 마치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뽑는 게 10가지밖에 없어. OC2가 기껏해야. 그러면 해보면 되잖아. 하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 이건 오히려 도전을 안 한 친구는 너무 아쉽게 틀렸을 거고 도전한 친구라면 오늘 30번 쉽게 해결이 되네. 9월 모평 때도 풀었는데 요번에도 되네. 이런 느낌 받은 친구들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해설 강의 더 길게 늘리지 않고 가장 임팩트 있는 해설을 해드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5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쌓아 올라가는 거는 정말 시간과 노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런데요, 그 공든탑이라는 걸 무너뜨리는 거는 한순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달려왔다라고도 지금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면서 이 남은 35일 동안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이 긴 레이스 완주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긴 한데 수험생들한테 가장 좀 격려의 말이 어떤 말일까라는 생각에 이제 막 그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딱 보이는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러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든 못 된다고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될 거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될 거래.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능 그날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인생 최고의 점수를 꼭 얻어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률과 통계 10월 전국연합 확률과 통계 해설의 심석이었습니다.